인권보호, 적법 절차,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첫째, 인권보호입니다.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다. 어목했던 1948년 세계인은 한자리에 모여 이렇듯이 인권의 존엄을 전명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내야 하는 가장 고귀한 가치입니다. 제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법무부에 묻곤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차 묻고 싶습니다. 인권을 보장하고 지켜내는 역할을 법무 검찰이 최일선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랜 관행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납시다. 만일 내가 수사를 받는 사람이라면, 내가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생각해 봅시다. 역지사지 자세로 인권 친화적 법 집행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들의 권리 보장에 힘써야 합니다. 검찰개혁 또한 우리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 보호관으로서 본래 사명을 충실히 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절차적 정의입니다. 이는 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검찰권의 행사를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낡은 관념과 작별해야 합니다. 검찰 수사와 같이 강제력이 수반되는 법 집행의 경우 국민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엄정하되 신속하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행사돼야 합니다. 검은 사람을 해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절제되고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활인의 길을 함께 나갑시다. 셋째, 소통입니다. 법은 냉철하지만 따뜻해야 합니다. 법은 높지만 낮아야 합니다. 법무행정 수요자인 국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법무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무행정 전반을 혁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장관 업무를 동부구치소 현장에서 시작했습니다. 훗날 제가 업무를 마무리하는 것도 현장일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오래된 진리를 반추해 봅니다. 문자와 문서의 옥에 갇히지 않겠습니다. 저부터 현장에 나가 법에 호소하는 국민을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법무검찰 구성원들과도 수시로 직접 만나 대화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금 전에 직접 만났습니다. 대문만 열어놓고 장관실문은 걸어 잠그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서로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합시다. 존경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막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었을 뿐입니다. 권력기관 개혁 과제를 더욱 가다듬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검찰은 수사권 개혁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합니다. 위법한 수사를 통제하는 사법통제관으로서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그에 걸맞게 검찰 조직 또한 재편돼야 합니다. 변해야 할 때 스스로 주체가 되어 바꿔야
합니다. 검찰은 이제 경찰과 상호 협력을 통해 국민의 인권 보호는 물론 각종 범죄 대응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는 견제와 균형을 기조로 유기적 협조도 펼쳐 나가야 합니다. 제도적 변화가 수사의 혼선과 퇴보가 아닌 국가범죄 수사 역량의 강화로 귀결돼야 합니다.